4장 고개 미분 방정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장에서도 한번 본 것처럼 일개 미분 방정식을 풀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용어 정의나 개념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봤죠. 예, 4장 1절에서도 기본적인 이론에 관한 개념 그런 것들에서 우선 살펴보고 4장 2절부터 본격적으로 2개나 3개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는 실제 테크닉을 익혀볼 텐데요. 자, 그럼 우선 4장 1절에 개념, 초기값 및 경계값 문제라는 이 개념인데요. 이 초기값 문제는 앞에서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앞에 살펴본 거는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초기값 문제를 살펴봤죠.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어 더하기 어떤 gx y는 fx 이렇게 생긴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표준형일 때 초기값 문제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주어지면은 일반의 또는 원 파라메타 솔루션 패밀리를 구했지만 여기다가 초기 조건 하나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x0라는 값을 주어지면 그때 y 값은 y0다. 이런 초기 값이 하나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 일반애가 아니라 상수가 모두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적분상수를 구한 하나의 특수해 또는 이 초기값에 대응한 해를 구한 것이 되죠. 또는 이제 초기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는데 또는 1개 도함수의 어떤 초기치를 대입했을 때 그때가 기울기가 이제 y'이니까 그죠? y''의 도함수의 크기 값이 y1이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동일하게 초기값 문제라고 보고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확장을 해서 1개가 아니라 n개 미분 방정식, 특히 여기서는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요. n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초기값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선 n개니까 n개 도함수가 있어야죠. n개 도함수, n-1개 도함수, 그리고 2개 도함수, 1개 도함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미지의 함수 이런 식으로 쭉 있어야 하고 그 각각의 도함수 앞에 계수함수들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계수함수들은 모두 x, 독립변수 x 또는 상수로 표현된 식들입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gx라고 마찬가지로 상수 또는 독립변수 x로만 표현된 식이죠. 그러면 이게 선형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n개 선형 ODE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초기치 x0일 때, x가 x0일 때 그때 함수값이 y0다. 그리고 x0일 때 1개 도함수 값이 y1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 둘 쭉 해서 n-니까 n개의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n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는 풀면 n 파라메타 솔루션 패밀리가 나오는 것이죠. n 파라메타 솔루션 패밀리라는 것은 쭉 적분하면 앞에 적분상수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적분상수들이 1개 도함수는 하나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c에 2x 이런 식으로 적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파라메타가 하나가 나타나는 게 1개 미분 방정식이었죠. 그러면 n개 미분 방정식에는 이런 c가 c1부터 cn까지 n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n 파라메타 솔루션 패밀리라고 하는 거고요. n개의 상수를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n개의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초기값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y2' cbx라는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고 x가 0에서의 값이 함수값이 4고 x가 0에서의 1개 더함수값이 2다. 이러면 이게 바로 이게 미분 방정식의 소기값 문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또는 또 다른 예를 들면 3i 3' 5i 2' 0i는 0 요런 3개의 선형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소기값 조건이 1일 때 0이고 1일 때 1개 더함수가 0이고 1일 때 2개 더함수가 0이고 그러니까 n개의 파라미터가 3개의 파라미터가 생기는데 상수가 생기는데 그 상수를 셋 다 결정해 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나타나서 이게 3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 IVP 초기값 문제 Initial Value Problem의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해의 유일한 해 존재성이라고 하는데 정리입니다. 정리. 이것을 사실 정리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증명의 수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거의 해석학 고난이도 해석학 수준의 증명이기 때문에 우리 증명을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명제가 주어졌으면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를 잘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위에 초기값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때 개수함수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AN부터 A1까지 그리고 A0까지 그리고 우변에 있는 GX까지 모두 X로만 표현된 식들이죠. 이런 것들이 주어진 구간 I는 여기서 이제 유효 구간이 되겠죠. 해가 존재하는 구간 또는 그 해가 유효하게 방정식 해가 유효한 구간 또는 정의 구간이라고도 표현했죠. 앞에서. 그래서 구간 I에서 모두 연속이고 여기 n개와 사실 n 플러스 1개와 그 개수함수와 g x가 모두 그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특히 n개 더함수 곱해진 그 개수함수가 0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0이 되어버리면 n개 더함수가 아닌 것이죠. 그죠?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x, 이 구간 I 안에 있는 x0에 대해서 초기값 문제의 해는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값이 딱 주어지면 위에도 오른쪽에 예를 보면 3개의 미분방정식이 주어지면 여기서는 x0가 1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초기 조건들이 다 주어지면 원래는 이 방정식을 풀면 3개의 어떤 y는 어떤 개수의 함수, 여기다 f1x, f2x 이런 식으로 파라메타가 3개가 생기는데 요 3개의 파라메타 생기지만 소기값 조건이 하나, 둘, 셋 주어지기 때문에 C1, C2, C3가 다 결정이 되고 이 해가 하나로 딱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정리 4.1.1에 있는 정리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가 일개 미분 방정식에서도 그랬고 직관적으로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당연한 걸 증명하는 게 수학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네, 일단은 이렇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보시면 이 정리 4.1.1을 한번 확인하는 예제입니다. 이제 3개의 선형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소기값 문제. x는 1에서 이렇게 3개의
초기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미분방정식이 하나의 해, y는 0이란 해를 넣으면 만족하죠. 그죠? 3번 미분해도 0이고, 2번 미분해도 0이고, 3번 미분해도 0이고, 뭐 그냥 y는 0이란 해를 대입하면 0이니까 만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그 해가 이 미분방정식에 자명한 해인데, 이제 보니까 지금 y 값이 1에서 0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y는 0이라는 이 해는 이 초기 조건을 주어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실 유일한 해가 됩니다. 다른 해가 없다는 거죠. 위에 유일한 해 존재성에 대한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3, 5, 마이너스 1, 7 이런 0 이런 것들이 다 상수 함수들이고 상수 함수들은 주어진 구간에서 모두 연속인 함수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3이 맨 앞에 있는 3 개수함수가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리를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이 우연찮게 찾은 이 해는 이 3개 미분방정식의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해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해가 없다는 거죠. 자, 다음 예제 2번 전모 보면 여기서는 2개의 선형 미분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초기 조건이 2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개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미분방식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풀어서 해를 하나 찾았다고, 특수해를 하나 찾았다고 보면 이 특수해는 여기 대입하면은 만족을 합니다. 2번 미분해서 대입하고 이 해를 대입하고 그러면 만족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y는 x에다 0을 넣으면 여기다 x에다 0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1 그래서 4 만족합니다. 그죠? 그리고 한번 미분한 걸 볼까요? 미분하면 6, 2x가 되고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6, 마이너스 2, 그래서 1이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함수가 이 미분방정식의 해가 되고 소기 조건 둘 다 만족하는 것이죠. 따라서 미분방정식 요 개수가 0이 아니고 이거 다 상수니까 여기는 12x 1차 함수니까 모두 연속인 연속함수이고 이 앞에 1이 0이 아니고 따라서 위에 정리 명제를 만족하면서 이 초기값 문제의 해는 유일한 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엔 경계값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값 문제는 앞에서 많이 해봤는데요. 자, 경계값 문제를 한번 어떻게 정의하냐. 정의는 예를 들어 여기서는 2개 선형 미분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게 그죠? 2개 더함수, 1개 더함수, 미제함수 이런 식이니까 여기는 2개 선형 ODE가 주어졌습니다. 2개니까 조건이 2개의 파라미터가 생기는 거고 그 2개의 파라미터, 즉 상수를 결정하려면 2개의 조건이 필요하죠. 조건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경계값 문제인데 재미있는 게 초기값 문제는 항상 x가 이런 식이었죠. 초기값 문제는 예를 들어 a에서 뭐가 함수값이 하나 존재하면 같은 a에서 도함수의 값이 하나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항상 같은 그 x 값에 대해서 함수값, 도함수값, 일개 도함수값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초기값 문제. 근데 아예 x값이 여기서 a, b 이런 식으로 다른 x값에 대해서 존재하면 경계값 문제가 됩니다. 또는 이런 것도 경계값 문제가 되거든요. a에서 1개 도함수가 예를 들어 뭐 k고 b에서 1개 도함수가 m이다. 이것도 이제 x값이 a와 b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경계값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경계값 문제, 그러니까 경계 조건이죠. 이게 일종의.
전개 조건을 대입하기 전에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면 그것도 two 파라미터 솔루션 패밀리니까 C1이란 파라미터 하나와 C2라는 파라미터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질 텐데 왜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실제로 풀어보죠. 아무튼 이렇게 파라미터 두 개가 생길 텐데 2개니까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하나하나 그려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그래프 하나 그리고 뭐 이런 하나 둘 C1, C2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two parameter solution 패밀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수에 따라서 뭐 얼마든지 많은 이 곡선들을 회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회곡선 중에 이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그 곡선을 찾아야지 특수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조건을 한번 찾아서 예를 들어 요 첫 번째 요점이 a,y0를 하면 이 점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은 회곡선 중에 요 점을 지나는 회곡선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또 x가 b일 때 y1을 지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 경우도 b일 때 y1 요 점을 지나는 다양한 회곡선 중에 요 점을 지나는 곡선을 찾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분홍색 곡선이랑 여기 약간 하늘색 이런 곡선 두 개가 지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경계값 문제는 이런 two parameter 패밀리의 일반해 또는 다양한 해 곡선들 중에 이 경계 조건을 대입해도 유일한 해가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두 개의 해가 결정됐죠. 분홍색 곡선 하나, 하늘색 곡선 하나. 이 유일한 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즉,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개수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연히 하나의 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경계 조건이 b, y1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뭐 c, y2라는 요 점과 요 점으로 두 개를 경계 조건을 줬다 그러면 하늘색 요 곡선 하나를 유일한 해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지금 요 조건이 아니라 처음 x가 a일 때 y1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있고 만약에 요 점을 또 지나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조건이 이 점이 뭐 d고 그러니까 d, y2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d, y2라는 요 점을 만약에 요 점과 요 점을 지나야 된다 그러면 그런 곡선을 만약에 해곡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기값 문제 같은 경우는 초기 조건에 따라서 그 상수들 C1, C2를 잘 결정돼서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되긴 하는데 경계값 문제에서는 일반 해가 무수히 결정될 수도 있고요. 해가 한 개로 결정될 수 있고 해가 아예 결정이 안 되는 이런 C1, C2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다양한 경우가 나타나서 경계값 문제,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은 사실상 저희가 좀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